21년 2학기 1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열의 극한 계산하는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4번 한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로그 n을 계산해라 그랬어요. 수열의 극한은 그 수열을 만드는 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 주어진 수열 n분의 로그 n 이 값에 n을 x라고 바꿔주면 함수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주어진 함수는 x분의 로그 x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x를 무한대로 보내서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면 돼요. 그것이 바로 주어진 수열의 극한입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x를 무한대로 보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그렇죠? 그런데 fx는 x분의 로그 x니까 fx 대신에 x분의 로그 x라고 바꿔주면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로그 x 이렇게 만들어지지요. 그렇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x 무한대로 가고요. 분자 로그 x 역시 로그 무한대 꼴이니까 무한대로 갑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이 극한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어요. 그렇죠. 역시 수학 1에서 배웠던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해서 계산을 해볼까요? 분모를 따로 미분하고 x를 미분하면 1이지요. 분자를 따로 미분하고 로그 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자, 그러면 1분의 x분의 1 이렇게 되었으니까 정리하면 x분의 1입니다. 그렇다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어떻게 될까? 바로 계산할 수 있죠. x분의 1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무한대분의 1 꼴이지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0으로 가게 되죠. 답은 0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극한이 0이었으니까 똑같이 이 수열의 극한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주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로그 n은 0이다.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자, 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5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 값이 존재한다면 그 극한을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으니까 이건 치우고 무시하고 n분의 1의 극한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n분의 1을 만들 수 있는 함수는 n을 x라고 바꿔주면 x분의 1이라는 함수죠. 그렇죠? 그러면 fx는 x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x분의 1이니까 fx를 x분의 1로 바꿔주면 이 극한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 이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분모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것분의 1 0으로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함수의 극한은 0이에요. 그렇다면 이 함수가 만드는 수열의 극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갖고 있는 이 극한을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극한에다가 절대값을 한번 취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마이너스 1의 n승은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고 n이 짝수면 플러스 1이죠. 그렇게 바뀌는 값입니다. 그것의 절대값을 취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극한의 절대값은 이 절대값이 이 극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이렇게 되죠. 그런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1의 n승은 n이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n이 짝수면 플러스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두 값은 절대값을 취하면 마이너스 1이나 1이나 절대값은 1이 되죠. 예, 그래서 절대값을 취하면 1이 되니까 이 절대값 안에서 이 값은 1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n의 절대값은 그냥 n 하고 밖으로 나오면 되죠. 그래서 이 절대값 계산한 값은 n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위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 극한은 0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극한의 절대값을 취하면 0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해서 0이 되는 수는 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예, 이것도 0이 돼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 6번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분의 파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똑같이 합니다. 사인이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니까 예, 이 함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죠. n분의 파이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예, 이것의 극한은 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사인 n분의 파이 이것의 극한은 이 극한이 사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운 기술입니다. 예, 리미트와 연속 함수는 예, 취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배웠었죠. 예, 그걸 사용한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사인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파이 이렇게 됐죠. 그렇죠? 그런데 파이는 상수니까 극한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 우리 바로 지난 시간에 이 극한의 성질을 배웠죠. 그 극한 안쪽에 있는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가서 곱해질 수 있다라고 극한 그 성질을 정리했었습니다. 그럼 파이는 상수니까 나가요. 그렇다면 안쪽에 있는 이 극한은 파이가 밖으로 나가서 파이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의 문제를 통해서 이미 이 극한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fx를 예, x분의 1이라고 바꿔주고 이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해주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즉 x분의 1의 극한, 예, 이 값은 무한대분의 1 꼴이니까 0이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이론에 의해서 예, 이 수열의 극한도 바로 0이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0이니까 앞에 파이를 곱해도 0이 되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사인을 취하면 사인 0인데 사인 0은 0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예,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 수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배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예, 급수, 무한급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8장 2절 예, 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볼까요? 우선 급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게요. 예, 우리 첫 번째 시간하고 바로 조금 전까지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런데 급수라는 것은 예, 특별한 게 아니고 어떤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 일반항 AN을 쓰고 그걸 집합기호 안에 쓰고 n이 어디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오른쪽에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쉽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갈 거니까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볼까요? 나열하면 첫 번째 항은 A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A2, 그 다음 항은 A3 예, 이렇게 해서 나열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하지만 수열이라는 것은 항상 n이 1부터 가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이렇게 한 이론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수열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 것뿐이지, 이렇게 an을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n은 0부터 가도 되고 1부터 가도 되고 2부터 가도 되고 편의에 따라서 우리 필요에 따라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까지는 가야 돼요. 수열은 항이 무한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걸 나열하면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지만 n이 0부터 가니까 첫 번째 항은 A0죠. 두 번째 항은 A1이고 세 번째 항은 A2고 이렇게 번호가 붙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써놓은 이것하고 비교하면 n이 1부터 갈 때는 첫 번째 항이 A1이지만 n이 0부터 가면 첫 번째 항이 A0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번호가 몇 번째라는 걸 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시작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생각에 두고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수열이 n이 1부터 가는 걸로 이렇게 하나 드러났으니까 이렇게 주어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럴 때 이 수열에 대해서, 즉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 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주어지면 이 수열에 대해서, 어쨌든 주어진 수열에 대해서 그 수열에 있는 항을 다 더한 것, 그것을 그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한급수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 수열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이 항은 an이죠. n은 1부터 가고 그걸 다 더한다라는 것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점점점 일반항 an 플러스 그 다음은 an 플러스 1 플러스 an 플러스 2 이렇게 가겠죠. 무한히 갑니다. 이렇게 무한히 계속된다라는 건 잊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을 무한개의 항을 다 더한 것, 이걸 시그마 기호로 표시하는 것도 연습이 돼 있어야 됩니다. 시그마라고 쓰고요. n이 1부터 여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쓰면 돼요. 이런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급수라면 시그마하고 n이 0부터 이렇게 쓰면 됩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때는 a0 플러스 a1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시그마 기호를 사용하면. 그렇죠? 어쨌든 주어진 수열의 항을, 이 무한계의 항을 다 더한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항을 다 더한 것, 이 수열의 항을 다 더한 것을 이 수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무한급수다. 그냥 일반적으로 급수다라고 얘기할 텐데 무한급수를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해서 무한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이 수열의 항을 다 더했는데 무한개의 수를 더한 거니까 그 값이 얼마인가라는 걸 이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한개의 수를 예를 들어서 2개의 수를 더하면 그냥 덧셈하면 됩니다. 3개의 수를 더해도 덧셈을 하면 되죠. 숫자가 좀 많더라도 100개라고 하더라도 유한개니까 100개의 수를 그냥 덧셈을 하면 됩니다. 당연히 답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한개의 수를 더했을 때는 그 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먼저 정의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용어를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 수열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A1부터 주어졌다면 시작하는 첫 번째 항 A1부터 그 무한계항을 다 더한 것이 급수라고 했죠. 그 시작하는 첫 번째 항부터 an이라는 번호를 갖고 있는 그 항까지만 더한 것. 그러니까 a1부터 an까지 더했다면 n개의 수를 더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수열이 a0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 시작하는 것은 a0니까 a0부터 해서 an까지 더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처음에 나오는 n 플러스 1개 항을 더한 거죠. a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a1부터 an까지 더하면 n개의 수를 더한 거지만 a0부터 an까지 더했다면 n 플러스 1개 수를 더한 거죠. 그렇죠. 어쨌든
시작하는 부분이 뭐든 그 시작하는 부분부터 써야 되고 끝나는 부분은 an으로 끝나요. 여기도 끝나는 부분은 an으로 끝나요. 예,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부터 an까지 더한 값을 sn이라고 이런 기호로 표기를 할게요. sn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sn을 여기 n개를 더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n개를 더한 걸 수도 있고 n 플러스 1개를 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예, 어쨌든 sn은 an 이렇게 이 숫자는 맞춰줘야 돼요. 그렇죠? 예, 여기 수하고 여기 수가 맞아야 됩니다. s 밑에 있는 수하고 a 밑에 있는 수하고 예, 이렇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an까지 더한 것을 sn이라고 표기한다. 자,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이 주어진 급수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an까지 일부분을 더한 거죠. 일부분을 더한 거다라는 의미로 부분합이라고 불러요. partial sum, 부분합. 예,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합이 예, 여기 있는 n을 숫자를 바꿔주면 예, n을 바꿔주면 마찬가지로 수열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부분합의 수열.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예, 여기 수열이 A1부터 시작하는 걸로 주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S1은 바로 그냥 A1이죠. 예, 그런데 S2는 A1 플러스 A2지요. 그렇죠? S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3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S1000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봤다면 A1 플러스 점점점 해서 A1000까지 더했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합의 수열 S1, S2, S3 이렇게 늘어놓으면 역시 부분합을 가지고 만든 수열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부분합의 수열이 생겼어요. 부분합의 수열. 자, 그렇다면 이 부분합의 수열이 어떻게 변하는가 볼까요? 여기 S 하는 이 밑에 있는 수가 1, 2, 3 이렇게 1000 하고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갈수록 계속 진행이 된다면 무한계항을 다 더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부분합의 수열, SN의 수열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이 극한이 예, 바로 이 항들을 무한계의 항을 다 더한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급수예요. 이 급수의 값이 존재한다. 무한계수를 더한 이 급수의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결국 부분합의 수열 SN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이 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이 부분합의 수열의 극한이 존재하면 그 값을 예, S라고 쓸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S라는 것은 이 급수의 값입니다. 예, 이 주어진 급수의 값이고 예, 참값이에요. 그런데 SN은 예를 들어서 이 전체 무한계항을 다 더해야 되는데 한 1000개를 더했어요. 그럼 뒤에 이 1001부터는 다 빼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일부를 더한 거지만 근사값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뒤에 나머지 무한계 더한 것, 그것만큼의 오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 수렴하는 급수에 대해서는 이 뒤에 있는 값이 굉장히 작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뒤에 걸 오차로 생각하고 근사값으로 쓸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듯이 어떤 값이 리미트라고 주어지면 리미트는 다가간다라는 뜻이니까 리미트로 정의된 그 어떤 값에서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원래 있는 값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S의 근사값으로 Sn 이것을 쓸 수 있어요. 예,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S는 급수의 값, 예, 급수의 값이니까 실제 값, 참값, 예, 급수의 값, 참값이고요. 예, 항상 리미트를 치워버리면 근사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부분합은 근사값이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급수의 값이 있다 없다라는 게 정의됐죠. 부분합이라는 걸 만들어 보니까 이 부분합 아래쪽에 있는 수가 무한대로 가주면 여기 있는 수가 무한대로 갈 거니까 무한계항을 다 더한 값으로 가겠다. 그렇죠? 해서 SN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바로 급수의 값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은 S라고 쓴다. 기호 기억하시고요.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극한을 치워버리면 이 참값 S의 근사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분합은 항상 근사값.
급수의 참값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리미트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하는 것은 즉 무한계항을 다 더한 거죠. a1, a2 해서 무한대까지 무한계항을 다 더한 것. 그 값이 있다면 그 값은 s라고 쓴다. 그렇죠? 예, 그리고 부분합 sn, an까지 더한 게 sn입니다. an까지 더한 sn은 s의 근사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선 급수의 값이 있다, 없다, 그리고 급수의 값이 있다면 어떤 것을 급수의 값으로 정한다 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볼까요?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1. 이 급수가 수렴함을 보이고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수렴한다라는 것은 값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값이 없을 때에는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수학 1에서 이상적분에서도 이런 용어를 사용을 했었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수렴한다, 발산한다. 값이 있다, 값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무한급수가 주어졌으니까 그게 수렴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정의했듯이 부분합의 극한이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어떤 공식이라는 걸 아무것도 아는 상태가 아니니까 정의를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Sn을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극한을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렇죠? 그 극한이 존재하면 값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는 거죠. 그렇죠? 수렴하는 걸 보여라 그랬으니까 그 극한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그마 옆에 있는 이 값이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이 수열에 의해서 이 수열의 항을 다 더한 급수를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an입니다. 항상 an은 특별한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시그마 옆에 써놓은 대로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시그마 옆에 있는 걸 똑같이 쓰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럼 n 플러스 1분의 1. 그게 바로 an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SN은 우리 조금 전에 정의한 대로 여기가 n이니까 an까지 더해야 돼요. 그렇죠? 시작하는 부분부터 더한다라고 했으니까 시그마 여기를 보면 됩니다. n이 1부터 간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시작하는 것은 a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a1부터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SN은 A1부터 A1, A2, A3, A4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서 여기가 n이니까 an에서 끝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이제 계산해 볼까요? 여기 an에 관한 식이 있으니까 n 대신에 1을 대입하고 n 대신에 2를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렇죠? 1을 대입하면 1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1. 2를 대입하면 2 곱하기 2 플러스 1분의 1. 3을 대입하면 그 다음 항은 뭘까요? 3 곱하기 3 플러스 1분의 1. 그렇죠? 마지막으로 n을 대입한 건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 1에서 우리 유리함수의 적분을 배울 때 부분분수로 고치는 걸 배웠죠? 똑같이 우리 수열의 극한 계산할 때 이걸 n을 x로 바꿔서 함수로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고쳐놓을 수 있다는 걸 배웠으니까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이것은 지금 우리 유리함수처럼 똑같이 부분분수로 고칠 수 있죠. 그렇죠. x 1차식이고 x 플러스 1 1차식이니까 그리고 둘 다 1승 1승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 값은 x분의 얼마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얼마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쳐질 수 있죠. 그래서 A하고 B만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뭐 암산으로 다 됐죠? 다시 통분해서 x 곱하기 x 플러스 1하고 같은 분모를 만들어주면 a 곱하기 x 플러스 1 플러스 bx 이렇게 된 값이 1하고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분자를 계산해 보면 a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a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 값이 1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여기 상수항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a가 1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1차항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b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0이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a하고 b를 계산했으니까 a는 1이고요. b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을 쓰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하는 것은 똑같이 흉내를 내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고쳐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있는 값은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분의 1은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 값은 2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고칠 수 있죠. 그렇다면 그 뒤에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겠죠. 그렇죠? 맨 마지막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고 그 바로 전에 것은 n 마이너스 1 가지고 만들면 되니까 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n분의 1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값의 특징을 보세요. 특징을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룹과 뒤에 있는 그룹을 보면 앞에 있는 그룹의 뒤에 있는 수와 뒤에 있는 그룹의 앞에 있는 수는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달라요. 그렇다면 유한계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 바꿔 더해도 됩니다. 이걸 먼저 더하면 2개 더하면 0이 되죠. 그렇죠?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이 더해서 0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4분의 1은 뒤쪽에 플러스 4분의 1이 있으니까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앞쪽에 마이너스 n-1분의 1하고 더하면 0이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n분의 1이 여기 n분의 1하고 더해져서 0이 됐죠. 그렇죠? 그렇게 다 지우고 나니까 남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그룹에 1이 남았고 제일 뒤쪽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SN을 계산했습니다. SN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정의대로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이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다. 그렇죠? 근데 SN을 우리가 이렇게 부분분수로 고쳐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고쳐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값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하면 되겠죠. 1의 극한은 상수의 극한이니까 그 상수 1이고요. n이 무한대로 가면 n 플러스 1 하는 것도 무한대로 가죠. 그렇다면 그걸 뒤집어 놓은 것은 무한대분의 1 하는 꼴이니까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뒤쪽에 있는 이 값은 0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1 마이너스 0이니까 1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급수는 결국은 값이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라는 걸 정의했고요. 다시 한번 기억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것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그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극한 값이 바로 급수의 값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 공식도 없으니까 그냥 정의대로 Sn을 계산하고 Sn의 극한을 계산해서 급수의 값을 구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한 급수는 이제 값을 알게 되면 뒤에 가서 그 급수를 공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급수의 값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안 것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이 값은 1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걸 공식으로 다른 급수도 이제 계산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있으니까 n이 1부터 시작하는 것하고 n이 2부터 시작하는 것만 다르죠. 그렇죠? 그렇다면 n이 1부터 시작하는 것은 n이 1일 때 항이 이것보다 한 개 더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값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러스 1분의 1 여기에서 n이 1일 때 값을 빼주면 돼요. n에다가 1 대입하면 여기 만들어지는 항은 1 곱하기 1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값은
1 곱하기 2 그것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급수의 값이 조금 전에 SN의 극한을 통해서 1이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이 전체의 값은 2분의 1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n 플러스 1분의 1, 이 급수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줄 수 있어요. 해서 급수의 합을 구하고 나면 그걸 공식으로 쓸 거니까 그 값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은 급수의 정의까지 그리고 문제를 하나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